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앞으로 에너지와 그 다음에 패권 국가가 누가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관계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 한 20년 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으로 엘핀 토플러가 유명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앞으로 미래는 어떤 에너지가 쓰이고 그 에너지를 누가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헤게모니적 패권을 가져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저 나름대로 어,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도 이 저의 그림책으로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은 소와 말입니다. 우리가 어, 가축과 짐승의 힘을 빌려서 이동도 하고 농사도 짓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석탄을 이용한 전기기관이 나오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전 세계로 어, 물건을 운반해서 팔고 사고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지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스팀 시대, 전기기관 시대를 지나서는 내연기관입니다. 내연기관은 어, 주로 그 석유를 이용해서 가솔린을 만들어서 이제 그 엔진에서 이제 태우는 그런 장치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에 보시는 대부분의 뭐 가솔린이나 디젤 차가 있고요. 비행기도 이 석유에서 쓰는 원료를 축출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전기 자동차입니다. 뭐 수소 자동차도 있지만 다 기본적으로 구동을 시키는 것은 옛날에는 내연기관의 엔진이었다면 지금은 모터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리고 우주 밖에 있는 그 인공위성들도 움직이는 거 보면 다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모터가 작동을 시키는 게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화성에 여행 가는 거 아니면 달에 여행 가는 거 그 전에 앞서서는 지구 밖에 한 바퀴 도는 여행하는 거 이런 것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하게 될 에너지는 어떤 것이 사용될지 지금도 궁금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러면 에너지와 이 파워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에서 석탄을 이용하는 전기기관이 나오고 이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영국이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적어 놓지 않았지만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탱크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면서 각 나라들은 석유를 중심으로 한 경제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지나면서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핵 분열을 이용한 핵발전소가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핵융합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생산한 뒤에 처리물이 헬륨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재생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력발전소에서
지금 태양열, 풍열, 그 다음에 파도를 이용한 조력, 그 다음에 땅의 지열을 이용한 것까지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재생에너지가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이 장비를 설치하는 단가가 떨어지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고 이번 팬데믹 사태 이후에 각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기업들이 이 재생에너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단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낮에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 사용하는 전기는 관계없겠지만 밤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려면 낮 시간에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쓰게 됩니다. 아니면 태양열 전지가 있는 도심 외부에서 그 다음에 저녁에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심 쪽으로 전기를 이동해 와야 됩니다. 이런 보관과 이동의 문제가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기로는 배터리를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배터리는 대용량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배터리를 연구하는 분야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분야로서는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이동해서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는 수소 연료 전지형 그런 보관 이동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과 수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앞으로 상호 보완 쪽으로 계속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패권 국가가 정기 기간일 때는 대영 제국에서 그 다음에 지금은 미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패권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미국의 패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G7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2008년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로는 G20를 얘기를 많이 들었으며 최근 3, 4년간에는 G2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들 나라들 중에서 패권 국가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인공위성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한국에서 인공위성을 1년에 제가 알기로는 5개 미만으로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달 인공위성을 몇십 개씩 쏘아 올리는 국제적인 기업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될 패권은 꼭 어떤 특정 나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텍들이 몇 개가 전 세계 패권을 나눠 가지는 그런 미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지도별, 대륙별 지도를 그려놨는데요. 대륙별로 또 경쟁을 하지만 이 대륙별로 퍼져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경쟁을 아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여기 1, 2, 3 누가 될지 나라 이름이 될지 기업 이름이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이 파워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파워를 얘기할 때 현재 세계의 경제 체계는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로 자유시장 경제 체계이고 영어로는 캐피탈 마켓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흔히 말하면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돈은 화폐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통해서 어느 국가가 패권을 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기 기간을 사용해서 전 세계 식민지를 개척했던 대영 제국은 근본위제인 파운드화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2차 대전 때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유럽에 있던 많은 금은 미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이후로 에너지로는 석유를 사용하게 되고 석유의 거래는 미국의 화폐인 달러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러는 국제 거래에서 40% 이상 사용되고 있고 경제 위기가 오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등으로 우리가 지금도 미국의 패권이 강력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폐 세상에서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게 되고 이 기술의 도움으로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3국,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국가에서 재산 은닉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얼마 전에 있었던 해커 사태를 봐도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가치 자체가 주식처럼 오르고 내리는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으로는 가치를 측정하는 화폐로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페이스북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회원 한 30억 명 정도의 회원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보려고 한 것이 리브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미 국회나 아니면 미국 페드에서도 반대해서 현재로서는 리브라의 계획이 처음에 됐던 것처럼 그런 국제 통용 디지털 화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브라의 이 아이디어로 중국이 더 자극을 받아서 현재로는 중국 중앙은행 중심의 디지털 화폐를 내놓으려고 하고 그 전까지 지난해까지 리브라를 비판하면서 안 된다고 하던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서둘러 경쟁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이 디지털 화폐가 주 화폐가 되고 전 세계 거래에도 통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를 누가 발행하는 것을 가질 거냐, 통제력을 누가 가질 거냐를 가지고 패권 국가가 누가 될 건지를 생각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빅텍이 글로벌 텍 회사들이 분할해서 이 각각의 디지털 커런시를 써서 세상의 지금 자본주의 경제 체계를 또 분할해서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커런시도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 지금까지 윌이었습니다.